안녕하세요. 동기부여가 정상기입니다. 오늘은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람들은 단순하게 낙관주의는 좋은 것, 비관주의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사고의 힘을 강조하고 신뢰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며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요. 비관적인 사람들은 되게 걱정이 많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중요한 약속이 늦지 않을까? 파워포인트가 열리지 않아서 프레젠테이션을 망쳐버리지 않을까? 하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비관적인 관점이 그들에게 습관이 된 걸까요?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심리학 박사인 줄리 노럼과 칸토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충고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충고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입으라고 권하는 것과 같다. 모두가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입을 순 없다. 각자 체형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 성격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그런데도 혹자는 무조건 긍정적인 사고와 낙관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러한 충고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예시로 물에 담겨있는 잔을 보면 반쯤 차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쯤 비어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이 차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전략적 낙관주의자, 반대로 물이 비어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방어적 비관주의자라고 하는데, 방어적 비관주의란 부정적 결과를 예상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안 좋은 결과를 막기 위해 자신의 걱정과 근심을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방어적 비관주의와 단순한 비관주의를 구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자신은 절대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을 것이고 주차 연습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당연히 자신이 예상한 대로 시험에 떨어지겠죠. 이것을 단순한 비관주의라고 합니다. 낙관주의를 신봉하는 이론에 따르면 비관주의자들은 우울하고 자주 아프며 의욕도 없고 무력한 데다 절망에 빠져있다. 또 비관주의는 부정적 결과만을 가져오고 낮은 기대치는 현실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비관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며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뒀지만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예죠. 그렇다면 이들의 비관주의는 왜 스스로 나약하게 만들지 않은 걸까요? 방어적 비관주의는 일이 잘못될 가능성을 예상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면서 그런 결과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비관주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게 알아서 잘 풀릴 것이라고 믿는 대신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불안이 엄습해 올 때 그것을 단순하게 무시해버리는 낙관주의자의 관점에 취하면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겠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자신의 불안감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낙관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정작 프레젠테이션 때 말을 더듬는 등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머릿속이 하얘져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허둥댈 수도 있습니다. 반면 방어적 비관주의자들은 일단 일이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대치를 낮게 잡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떠올립니다. 이른바 정신적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바로 정신적 리허설이 방어적 비관주의자들이 불안을 다스리는 비밀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방어적 비관주의자는 파워포인트가 열리지 않거나 마이크 전원이 나가버리거나 청중 앞에 머릿속이 하얗게 된 상황을 미리 걱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태도입니다. 방어적 비관주의자는 정신적 리허설이라는 단계를 통해 자신을 괴롭히는 불안에서 벗어나 해야 할 일들을 파악하고 불안을 긍정적 동기부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 시나리오에 검토를 마치고 나면 비로소 불안감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의 부정적인 사고는 수동적인 숙고가 아닙니다. 단언컨대 방어적 비관주의자들은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을 우울증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아를 발견하게 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나 방어적 비관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방어적 비관주의자와 낙관주의 모두 효과적 전략이지만 원한다고 해서 방어적 비관주의에서 낙관주의자로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편안할 수 없듯 다른 사람의 전략이 내게도 효과적일 거라고 무조건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전략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먼저 내게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략적 낙관주의가 잘 맞을 수도 있지만
비관주의자에게는 걱정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전략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낙관주의자가 방어적 비관주의의 전략을 취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신 불안으로 더욱 초조해질 수 있죠. 방어적 비관주의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사람에게 잘 맞는 전략이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든 그 전략의 장점과 단점은 누가 그 전략을 어떤 환경에서 실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들마다 각각의 성향이 있고 성격이 있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각기 다른 성향으로 의외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틀렸다가 아니고 나는 이 사람과 다르다 라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면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